안녕하세요. 오늘도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건강수첩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시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심장이 한번 덜컥하는 느낌, 갑자기 빨라지는 느낌, 맥이 고르지 않게 뛰는 느낌. 이런 증상 한 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반복되기 시작하거나 가슴 통증이나 숨참, 어지럼이 같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부정맥이 의심될 때 어떤 신호를 그냥 넘기면 안 되는지, 집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경고 신호 7가지, 바로 할 행동 기준 5단계,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설명 순서까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두근거림으로 생각하고 반복되는 신호를 계속 넘기면 응급으로 봐야 할 순간이나 진료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부터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하는 오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이니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근거림이 반복되거나 평소와 다르게 불규칙하다고 느껴지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붙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맥은 꼭 심한 통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멍해지는 느낌, 숨이 차는 느낌, 쓰러질 듯한 느낌, 혹은 맥이 툭 끊기는 느낌으로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하나입니다. 두근거림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얼마나 반복되는지, 무슨 증상이 같이 오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경고 신호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슴이 덜컥하고 맥이 건너뛰는 느낌이 자꾸 반복될 때입니다. 한 번 그러고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느껴지거나 최근 들어 전보다 자주 느껴진다면 그냥 넘길 신호는 아닙니다. 특히 밤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더 잘 느껴진다면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언제 느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록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빠르게 뛰는 느낌이 확 들어올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 안에서 쿵쿵 치는 느낌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빨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확 빨라지거나 멈춘 뒤에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는다면 빨리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빠르기보다 불규칙함이 더 신경 쓰일 때입니다. 빨리 뛰는 건 아닌데 고르지가 않다. 툭, 툭 쉬었다가 다시 뛰는 느낌이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부정맥은 무조건 매우 빠르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흐트러지는 느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본인이 느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빠르냐, 불규칙하냐, 멎는 것 같으냐를 그대로 적어두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이나 멍해짐이 붙을 때입니다. 이건 그냥 불편한 정도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거나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 눈앞이 흐려지거나 멍해지거나 주저앉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 괜찮아졌으니까 됐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같이 왔다면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함께 날 때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숨까지 차고 움직이지 않았는데 식은땀이 나면 응급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몸 전체가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숨참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 심장 증상과 같이 오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실신했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입니다. 이건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거나 주저앉을 뻔했거나 가족이 보기에도 순간적으로 반응이 이상했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실제로 넘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자체가 중요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증상이 짧아도 점점 잦아지거나 휴식 중에도 반복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길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맥은 한 번 한 번의 길이보다 반복 양상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최근 며칠 사이 여러 번 생긴다. 낮에만 있던 게 밤에도 생긴다. 움직일 때만 있던 게 가만히 있을 때도 생긴다. 이런 변화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멈추는 것입니다. 증상이 느껴지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앉거나 기대서 몸을 안정시키세요. 계속 걷거나 계단을 오르면서 참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먼저 몸을 멈춰야 증상이 사라지는지 더 심해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같이 오는 증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꼭 볼 것은 4가지입니다. 가슴 통증, 숨참, 심한 어지럼, 실신하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 이 4가지가 붙으면 기준이 확 올라갑니다. 그냥 두근거림만 있는지 아니면 위험 신호가 같이 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3단계는 응급인지 외래로 빨리 볼 문제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심한 어지럼, 실신이 함께 있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쓰러질 정도는 아니지만 불규칙한 느낌이 반복되고 점점 잦아진다면 외래 진료를 서둘러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두근거림이 고령에서 나타났거나 비저 심장 질환이 있다면 더 빨리 연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단계는 기록입니다. 이 부분에서 너무 길게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4가지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 무엇을 하다가, 얼마나, 무슨 증상이 같이 있었는지, 여기에 커피나 술, 수면 부족, 복용약 정도를 덧붙이면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아침 산책 중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뛴, 3분 정도, 어지럼 약간, 벤치에 앉아 쉬니 좋아짐, 계단 오르는 중 빠르고 불규칙한 느낌, 2분 내외, 식은땀과 순참 동반, 쉬고 나서 가라앉음. 이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말자만 바꿔서 길게 여러 줄이 있는 것보다 이 형식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실용적입니다. 5단계는 진료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더 심해지면 가야지가 아니라 반복될 때 이미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밤이나 휴식 중에도 생기거나 전보다 자주 생기거나 동반 증상이 붙기 시작했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해가 더 잘 되도록 실제로 많이 생기는 상황을 2가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많이 생기는 상황을 2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넘기기 쉬운 경우입니다. 어느 날 저녁 TV를 보다가 갑자기 심장이 덜컥하고 빨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몇 초 있다가 괜찮아집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없어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는 밤에 누워있을 때도 같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참고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반복입니다. 길지 않더라도 빈도가 늘고 휴식 중에도 느껴진다면 기록을 시작하고 진료를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째는 보호자가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계단을 오르다가 벽을 짚고 잠깐 멈춥니다. 숨이 차다고 하고 얼굴빛도 평소와 다릅니다. 잠시 후 괜찮다고 하시지만 가족이 보기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 같고 식은땀도 납니다. 이럴 때 좀 쉬면 되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숨참과 어지럼, 식은땀 같은 신호가 같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집에서 기록만 할 상황인지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인지 빠르게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경우도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두근거림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커피 때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커피가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반복되거나 다른 증상이 같이 오면 결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잠깐 있다가 사라졌으니 검사는 필요 없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게 지나간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짧아도 반복되고 양상이 바뀌고 동반 증상이 붙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장해 두시고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기준표처럼 다시 보세요. 두근거림과 함께 어지럼이나 숨참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과 기준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는 막연히 심장이 좀 이상했어요 라고만 말하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말씀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심장이 어떻게 느껴졌는지, 얼마나 갔는지,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어지럼, 실신 느낌이 함께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 커피, 술, 수면 부족, 복용약, 기존 질환은 어떤지, 그리고 가족이 본 모습이 있었는지까지 말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됐고 계단 오르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느껴졌습니다.
빠르게 뛰다가 중간에 불규칙한 느낌이 있었고 보통 2분에서 3분 정도 갔습니다. 한 번은 숨이 차고 식은땀이 같이 났고 최근 일주일 사이 빈도가 늘었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 마시고 있고 혈압약은 복용 중입니다. 가족이 봤을 때 잠깐 멈춰서서 벽을 짚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검사 방향을 잡는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도 그냥 아무 말이나 하기보다 핵심만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세트입니다. 이 증상이 부정맥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원인과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심전도나 홀터 검사 같은 검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해오면 진료와 검사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이 세 가지는 기본 질문으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훨씬 전달이 쉬워집니다. 보호자라면 이렇게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최근 며칠 사이 심장이 덜컥거리거나 빨라지는 느낌을 반복해서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지나가서 넘겼는데 최근에는 계단을 오를 때와 밤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증상은 몇 분 안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혈압약은 복용 중이고 커피는 가끔 드십니다. 집에서 날짜와 상황, 지속 시간은 간단히 적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검사를 먼저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도움이 되는 질문을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응급 기준과 생활 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어떤 신호가 생기면 응급으로 봐야 하는지, 카페인, 음주, 수면 부족, 복용약 중 무엇을 먼저 조정해야 하는지, 가족은 증상이 생겼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언제 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은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실제 행동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이 괜찮다며 미루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 참으면 된다고 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두근거리는 것 자체보다 반복되는지랑 어지럼이나 숨참이 같이 오는지가 더 중요하대요.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자. 병원 가서 큰일이라고 듣자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확인하자는 거야. 특히 밤에 쉬고 있을 때도 느껴졌고 전보다 자주 생기는 것 같아서 더 미루지 않는 게 좋겠어. 내가 같이 가서 설명도 도와줄게. 오늘부터는 언제, 뭘 하다가 얼마나 갔는지만 같이 적어보자.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심장이 덜컥거리는 건 다 부정맥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거나 동반 증상이 붙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커피 마신 뒤 두근거리는 것도 병원에 가야 하나요? 한 번만 있고 금방 끝났다면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거나 불규칙한 느낌이 분명하고 어지럼이나 숨참이 같이 오면 그냥 커피 탓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근거림이 잠깐 있다 사라져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짧게 끝났더라도 반복되고 양상이 달라지면 진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기존 심장질환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심장이 덜컥거리거나 두근거릴 때는 먼저 멈추고 가슴 통증, 숨참, 어지럼, 실신 느낌이 같이 오는지 보고 반복되면 기록하고 응급 기준인지 외래로 빨리 볼 문제인지 나누는 것.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는 언제, 무엇을 하다가, 얼마나, 무슨 증상이 같이 있었는지 이 네 가지만 적어도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슴 통증, 숨참, 심한 어지럼, 실신 느낌이 붙으면 바로 응급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가족과 함께 보세요. 심장 신호는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놓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기준을 하나 더 알게 되셨다면 이미 건강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저장 후 부모님과 함께 보세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으며 영상에 소개된 내용은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불편한 증상이나 건강 이상이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AI 음성 및 이미지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